안녕하세요. BT쌤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토탈장 수학상 5단원 2차 방정식 유형 12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형 12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먼저 이제 어떤 경우냐면 개수가 유리수일 때, 조금 크게 해볼까요?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우리가 이제 켤레 무리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루트 앞에 부호가 서로 이렇게 다르는 거죠. 가끔 선생님들이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 우리가 학생들한테 2 플러스 루트 3이 있다. 그럼 다른 한글은 뭐지? 라고 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루트 3 플러스 2가 있다. 다른 한글은 그러면 애들이 루트 3 마이너스 2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요 루트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요. 개수가 실수일 때 켤레 복소수를 근으로 갖는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시면서 851번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볼게요. 한글이 3-루트 5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한글은 3 플러스 루트 5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따라서 두근의 합이 바로 마이너스 a인데 얘하고 얘 더하면 뭐가 돼요? 6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6이 되고 두근의 곱이 b가 되는데 3 마이너스 루트 5하고 3 플러스 루트 5로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3 마이너스 루트 5, 3 플러스 루트 5. 3의 제곱 9, 루트 5의 제곱 5에서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b는 4가 되니까 두 값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계속해서 852번 짱 중요 문제. 실수 AB, 그러니까 실수인 개수를 갖고 있죠. 그러면 3-i가 한 근이면 3 플러스 i가 다른 한 근이다 라는 거. 따라서 두 근의 합은 A가 되네요. 여기서 두 근의 합과 얘를 더한 거니까 6이 될 거고 두 근의 곱이 B가 되는데 곱하면 10이 되겠죠. 그러면 A와 B 합은 몇이 돼? 1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자, 853번. 개수가 실수인, 이제 켤레 복소수를 근으로 가질 것 같죠?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가 2 플러스 i래. 그럼 베타는 뭐가 돼? 2 마이너스 i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이 뭐냐고 물어보네요. 그러면 우리가 복소수에서도 많이 했는데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의 합은 보이시는 그냥 뭐 2 플러스 i의 제곱과 2 마이너스 i의 제곱을 해도 되겠지? 가운데는 없어지고요. 4 i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합이 6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네. 그죠? 853번. 자, 다음 내용으로 볼게요. 854번이죠. 854번은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데 한근이 이렇게 나왔대요. 물론 모양이 좀 보기가 i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니까 쌤하고 여러분은 같이 여기에 i 곱해주고 여기다가도 i를 곱해서 한 근을 정리해 보자. 그러면 분모는 지금 마이너스 1이 됐을 거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1 플러스 i가 답이 되네요. 그럼 다른 한근은 뭐가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i가 되겠네. 그래서 이의 한근은 1 플러스 i하고 1 마이너스 i가 한 근으로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왜냐면 개수가 실수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근의 합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a인데 2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됐고 두 근의 곱은 b인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2가 되겠죠. 이것도. 그래서 b는 2가 되네요. 그래서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은 마이너스 2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됐고요. 2의 3승은 8이 되니까 마이너스 16이라는 결과가 나오겠구나. 855번으로 가볼게. 855번. 다음 2차 방정식. 실수인 개수를 갖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얘라고 그래요. 이것도 정리해야죠. 자, 1 마이너스 i분의 1 그랬으니까 우리가 요 식에다가 뭘 곱해줘?
1 플러스 i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물론 여기다도 곱해주셔서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에 분모는 간단히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분자는 1 플러스 i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i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얘 근은 두 개가 있는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i하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i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a와 b의 값을 결정을 해볼게. 두근의 합 얘를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러면 두근의 합은 지금 1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두근의 곱은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두 개 곱하면, 그죠?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우리가 풀어볼 때는 x제곱 fx라고 했으니까 fx라고 할게. fx는 x제곱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b가 그죠? 두근의 곱이 b죠. 여기다 써주지 않았는데 두근의 곱은 b가 되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로 나눌 때 나머지는 f1일 때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1 빼기 1 더하기 2분의 1이 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네요. 자, 855번 정리해 드렸고 856번으로 한번 가볼게. 보통 이런 문제들이 좀 까다로워하고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신중하게 한번 볼게요. fx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라고 그랬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그럼 가가 얘기하는 건 fx는 x-1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f1일 때의 값. 그럼 우리 보면 1 플러스 p 플러스 q인데 얘가 1이란 얘기죠. 그러면 요 1 넘어가면 없어지니까 가에서 얘기하는 건 p와 q의 합이 0이다 라고 얘기해 준 거네요. 실수 a에 대하여 2차 방정식 px는 0의 한근이 a 플러스 i라고 그랬거든. 그렇구나. 그러면 다른 한근은 뭐가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p와 eq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십시다. fx가 0이 되는, 즉 지금 여기서 정리해보면 x 플러스 px 플러스 q가 됐는데 얘 근이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i하고 a 마이너스 i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이라고 그러죠. 얘는 마이너스 p인데 두 근의 합은 더하면 요건 2a가 되잖아. p는 뭐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2a구나 라는 거고요. q하고 더하면 0이 된다는 걸 아니까 q는 뭐가 되는 거야? 2a가 돼야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줄 수 있네. 두 근의 곱이 나오는데요. 두 근의 곱 q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면 a제곱 플러스 1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보이시는 얘하고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죠. 둘 다 q니까. 그러므로 a제곱 플러스 1이 2a가 돼서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이 되잖아요.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 되니까 a는 뭐가 돼?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a가 1이 되면 여기다 대입해서 p는 마이너스 2, q는 더하면 0이어야 되니까 2가 되겠다. 그래서 p 마이너스 2q 그러니까 p 마이너스 2q q가 2거든요. 쏘는 게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돼서 2가 정답이겠네. 그래서 보기 1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자, 이제 유형 12는 다 프리 해드렸고요. 유형 13입니다. 잘못 뽑은 2차 방정식. 시험 되게 많이 나오죠, 이것도. 1차의 개수를 잘못 보았다면 두근의 곱을 바르게 보았다는 뜻이다. 이건 이렇게 나오고요. 상수항을 잘못 보았다면 두근의 합을 바르게 보았다는 뜻이다. 자, 왜 그러냐면 2차 방정식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러면 두근의 합을 잘못 봤다. 다른 건 괜찮은데 그러면 c는 제대로 봤다 이렇게 보라는 거고요. 두근의 곱이 a분의 c잖아. 그러면
곱을 잘못 봤다 그러면 B는 제대로 봤다. A와 C를 잘못 봤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857번으로 가볼게. 갑과 을이 2차 방정식을 푸는데 갑은 A를 잘못 봤대요. 그러면 갑은 얘를 잘못 봤대. 그러면 여기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고 두근의 곱이 B거든요. 그러니까 갑은 A를 잘못 봤다 하면 합을 잘못 계산한 거야. 대신 B는 제대로 봤기 때문에 곱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갑을 이용해서 우리는 합이 이렇게 잘못 나왔지만, 그러니까 요 값이 잘못 나왔지만 곱은 맞는 거야. 그러면 두근의 곱이 B잖아. B가 얘를 곱한 값과 같다는 거지. 루트 2 마이너스 I 루트 2 플러스 I. 그래서 3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B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근데 이제 이번에 을이라는 친구는 B를 잘못 봤대요. 그러니까 얘를 잘못 본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합은 제대로 본 거야. 합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A거든요. 합은. 근데 얘와 얘를 더하면 뭐가 돼? 그죠? 4가 되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된 거지. 그래서 올바른 근을 구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방정식을 제대로 작성해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었던 거예요. 그럼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로, 그래서 x는 1과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근을 구해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858번요. 뭐 계속 비슷한 문제가 나올 텐데 갑을 죄송합니다. 갑을 두 학생이 2차 방정식을 푸는데 갑은 B를 잘못 보고, 우선은 이 문제에서 두근의 합이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겠고, 두근의 곱이 뭐가 되나 했더니 A분의 C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최초 갑은 B를 잘못 풀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했으니까 B를 잘못 봤지 A와 C를 잘못 본 건 아니니까 곱은 맞는 거야.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 보면 곱이 A분의 C인데 얘 곱한 값 몇과 같아? 마이너스 12와 같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곱은 을은 이제 C를 잘못 봤대요. 을은 C를 잘못 봐서 C를 잘못 봤다면 선생님 보기에 곱을 잘못 본 거거든요. 그럼 합은 제대로 본 거예요. 합여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잖아. 근데 얘를와 얘를 합하면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이 방정식의 올바른 근 중 그렇습니다. 요건 곱이고요. 얘는 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앞서서도 했었지만 이런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너무 두껍게 나오네요. 잠깐요. 자,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 이퀄 제로. 그러니까 두근이 알파 베타라면 이러한 방정식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이거 참고하셔서 합이 마이너스 4고요. 곱이 마이너스 10인 방정식을 우리가 작성해 보는 거지. 자, 작성해 볼게.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x 마이너스 12가 0 되고요.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가 0 되니까 따라서 올바른 근 중에서 양수인 거는 뭐가 돼? 2구나 라는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6 또는 2가 나오니까 양수인 근 구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x는 2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었다. 859번으로 가볼 수 있도록 할게. 준수와 하연이는 이라고 나왔는데요. 다음 같은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이 식에서 지금 1차의 수를 잘못 봤다는 거니까 합을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곱은 A하고 C는 제대로 본 거기 때문에 두근의 곱은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4 곱한 거하고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몇이 돼? 마이너스 2가 됐구나 라는 거고요. 상수항을 잘못 봤대요. 그러면 합은 제대로 본 거니까 2가 된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두 사람의 문제를 잘못 보는 실수를 했지만 각각의 계산은 옳다고 할 때 두 사람의 문제를 바르게 보고 풀었을 때 옳은 근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보기에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이퀄 제로의 방정식의 근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인수분해되는 건 아니니까 근의 공식을 구해야겠네.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시 하면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1 풀마 루트 3이 정답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859번까지 해결해 드렸고 유형 14. 두 근이 이렇게 알파와 베타라고 그러면 요 식에 들어가 성립한다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구해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1 이퀄 제로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일 것이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도 0일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 그래서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은 지금 보이시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은 얘하고 얘잖아.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알파 넘겨주면 되거든. 그래서 얘는 알파가 되고 똑같은 패턴이니까 얘는 뭐가 돼? 베타가 된단 말이야, 얘는.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 결국에 구해달라는 건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의 값을 계산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요 알파 베타에 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알파 베타의 합이 몇이야? 알파 베타의 합이요. 지금 보니까 알파 베타의 합은 1이네요.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해 달라는 거야. 물론 변형 공식 바로 쓰셔도 되고요. 얘가 뭐가 되냐면 알파 제곱이 알파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1이고 뒤에 거는 베타 플러스 1이고 그러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베타 더하면 1이고 얘가 3이 되니까 정답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 3이구나. 그러니까 뭐 곱셈 공식, 변형 공식 해도 되긴 하는데 선생님이 될 수 있으면 이용 안 하고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서 마이너스 3인 것을 알 수 있었다. 861번을 같이 보시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가 0이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5알파 중에서 하나 남겨놓고 여기를 몇으로 해? 4알파로 하고 여기를 알파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알파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알파분의 베타구나. 그럼 얘는 베타분의 알파구나.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따라서 알파 베타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되죠. 요 경우가 선생님이 아까 마이너스 5알파였는데 이쪽으로 하나 놔두고 4알파만 남겨놓고 넘겨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뭐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계산을 해버릴게. 알파 베타의 합이 5가 됐고요. 알파 베타의 곱이 2니까 얘가 2분의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 25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돼야 되니까 4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2분의 2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861번 해드렸고요. 862번으로 한번 가볼게. 자, 862번은 알파의 제곱하고 3베타의 합을 계산하래요. 근데 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의 제곱은 뭐가 돼? 뭐 이렇게 되는 거. 알파 들어가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이 3알파 마이너스 5가 돼. 그러면 요 식은 알파 제곱 플러스 3베타라고 그랬는데 3알파 3베타 빼기 5 이런 식이 되잖아. 물론 여기서 알파와 베타의 합은 3이니까 그죠? 9 마이너스 5. 그래서 답은 4 이렇게 나온 거지. 862번 해드렸고요. 863번인데 2차식의 인수분해 그랬네. 한번 읽어볼까? 유형 15는 x에 대한 2차식 fx의 인수분해가 쉽게 되지 않는 경우에
근을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한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을 이용해서 근을 구해라는 얘기고,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인수로 갖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내용인가 봐. 한번 문제 볼게. 863번인데 2차식이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될 때 있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가 없으면 유리수 범위에서만 인수분해 하거든. 근데 이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할 때 다음 중 인수인 것은 그랬으니까 요 2차 방정식 x 플러스 2x 플러스 2에 0이 되는 값을 구해달라는 거지. 근의 공식에 짝수식 쓰면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의 제곱 1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인수분해 하는 거잖아. 2x 플러스 2는 x 쓰고 빼기 한 근을 써주고요. x 쓰고 빼기 한 근을 또 써주면 되지. 그래서 이제 풀어주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i가 됐고 x 플러스 1 플러스 i가 되네. 그래서 이 값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른 보니까 여기 하나 있어 보이고 또 있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863번의 정답은 4번이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864번 얘도 역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그러니까 근을 구하면 되죠. 얘 근은 짝수식 역수 구하면 되는데 절반 마이너스 3 뿔마 3의 제곱 9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나와야 되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답이 나올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선생님 보기에는 보기 5번밖에 없죠. 얘가 근이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i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864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냥 서술형 같으면 이렇게 쓰셔야 되죠. 인수분해를 해라 그랬을 때 여기 보면 x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i 잠깐만요. 갑자기 움직여가지고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거든. 그래서 x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2i 하고 x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2i 이렇게 근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뭐 찾아보면 이밖에 없죠. 865번으로 갈게. 역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했대요. 그래서 근을 구해야 돼. x는 짝수식 쓸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하면 1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뿔마 i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됐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써줘야 되는데 a는 뭐 4분의 1이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a는 지금 2x의 제곱이어야 되는데 4x의 제곱이 나오니까 a는 2분의 1인 게 맞잖아. 그러면 원래는 a고 여기가 4x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거든. 얘랑 곱해서 2x 제곱 나와야 되니까 a는 몇이야? 2분의 1이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값을 보면 2분의 b와 2분의 c가 나오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는 2분의 1 뿔마 i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b하고 c는 어떤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1 플러스 i하고 1 마이너스 i가 근이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한 거야? 더해 준 거지. 이렇게 더해 준 거지. 당연히 2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이거하고 이걸 더해달라고 그러니까 2분의 5인 보기 4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근을 이용해서 선생님 구했고요. 자, 유형 16으로 가볼게. 아주 많이 나오는,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형태의 내용이죠. 자,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얘기 좀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알파가 들어가 0이 된다는 거야. 그럼 얘의 근은 뭐냐면, 이 2x 플러스 1이 알파가 돼야 0이 되는 거야.
또 얘가 베타가 들어갈 때 0이 돼. 그럼 얘가 베타가 될 때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포인트에서 보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보시면 E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식이, 지금 E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식이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풀어주는 거야 우리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의 근은 알파 베타가 되려면 x가 얘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으셔서 5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잊어버리지 마셔요. 시험 많이 나옵니다. 867번도 마찬가지인데 얘 두근이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 값이 지금 10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OX가 알파와 베타가 되는 게 바로 OX가 알파라는가 베타가 되는 X가 얘의 근이 되는 거거든. 하여간 얘가 알파와 베타가 돼야 돼. 그래서 X는 5분의 알파와 5분의 베타가 된대. 그러면 얘 두근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거의 두근을 구하니까 당연히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잖아. 알파 베타의 합이 10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5분의 10이고 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867번 풀이해드렸고 868번으로 갈게. 계속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얘 두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얘기했고 두근의 합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얘 두근의 합을 계산해라 그랬으니까 계속 얘기했듯이 4x-1이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돼야 된다고. 4x는 알파 플러스 1이거나 베타 플러스 1이고요. x인데 알파로 쓴 것 같이 됐네. 쓰다 보니까. 자, 그러면 x는 뭐가 되냐면 4분의 알파 플러스 1, 4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두근의 합은 얘하고 얘를 더한 두근의 합을 계산하라는 얘기지. 그럼 4분의 뭐가 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2가 되잖아. 근데 이게 6이라고 그랬거든. 그치? 그러니까 4분의 몇이 돼? 8. 결과적으로 보기 2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이제 869번으로 갈게. 문제에서는 다음 같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을 계산하래. 그러면 얘 두근을 만약에 얘가 0이 되게 하는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뭐 필요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알파 베타의 합은 당연히 3이고요. 알파 베타의 곱은 6이다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얘 두근의 곱을 구해야 되니까 2x-3이 알파거나 베타여야 되고요. x는 알파 플러스 3과 베타 플러스 3으로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3 2분의 베타 플러스 3이 돼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 얘랑 얘를 어떻게 해? 곱한 거다라는 거야. 곱하면 당연히 분모 4가 되고 알파 플러스 3과 베타 플러스 3을 곱한 값이 되고요. 4분의 알파 베타 3알파 3베타 더하기 9 이렇게 된 거죠. 요거 다 이용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네. 자, 4분의 알파 베타는 6이고요. 합은 3이니까 9 뒤에 9 이렇게 되네. 4분의 18, 24 이렇게 되네요. 6이 정답이군요. 그래서 보기 5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 869번에 보기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870번을 볼게. 870번 fx 이퀄 제로의 한 근이 1일 때 다음 중 2를 반드시 근으로 하는 거. 여기 이 가로 안에 전체의 값이 1이 될 때 0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2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f에 여기에 2가 들어갈 때, 여기에 2가 딱 들어갈 때, 얘가 2가 요 안에 들어갔을 때, x에 2가 들어갔을 때 얘가 1이 되는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얼른 찾아볼게요. 띠리리리리리리리 이거네, 그죠? x에 2가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얘는 f1일 때 0이니까 2가 들어가면
F4 빼기 3이 돼서 F1이 되잖아. 그럼 당연히 0이 돼야 되지. 그래서 3번이 870번의 정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871번으로 가볼게.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 플러스 4x 마이너스 1에 1 이퀄 제로에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뭐 그런가 보다. 알파가 2고 베타가 2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이 식은 알파와 베타가 0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가 여기 들어가면 0이 되거든. 근데 어떤 식인데 알파가 들어가면 2가 되고 베타가 들어가면 2가 된대. 그러면 fx는 2라고 하고 얘가 성립되는 x 값이 알파와 베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x-2 이퀄 제로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거든. 그러면 fx가 2차식이고 2차 계수가 1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얘가 얘를 근으로 갔는데 원래 얘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어떤 거냐면 요 값과 요 값이 같은 거라는 거지. 그래서 fx-2는 특히 2차 계수가 1이 나오니까 우리가 만약 1이란 얘기가 없으면 이렇게 쓰셔야 되거든. 근데 1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굳이 이걸 쓸 이유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워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fx는 이런 식으로 구해 보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로 넘어오죠. 그래서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기 얘도 5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유형 문제 마지막 문제예요. 871번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얘기했는데 교육과정 응용 문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신 중요도가 약한 거고 유형 난이도는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 내신 중요도는 유형 난이도가 높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판별식이 다음과 같다 할 때 두 근이 모두 양수래.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근의 합은 당연히 양수니까 두 근이 양수면 0보다 클 거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어때? 크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래요. 두 근이 모두 음수. 그러면 다 똑같은데 두 근의 합이 두 근이 음수니까 어떻게 돼? 0보다 적어야 되겠죠? 두 근의 곱은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잖아요. 그래서 다 똑같지만 이것만 다른 거죠.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합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경우에는. 자, 그리고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두 근의 곱이 원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뭐가 되냐면 a분의 c인데 얘가 0보다 적다는 얘기는 ac도 0보다 적다는 얘기거든. 따라서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런데 이 ac가 음수라는 거야. 그러면 ac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하고 빼서 얘 양수고 b제곱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큰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적으면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근의 곱만 우리가 조사하면 되는 거겠지. 872번으로 문제 한번 가볼게. 872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를 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라는 얘기는 절대값이 같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부호가 다르대요. 그럼 선생님 보기에 두 근의 합은 0이어야 되겠고 부호가 다르면 두 근의 곱이 0보다 적어야 된다. 요거예요. 절대값이 같고 합이 0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자, 그래서 두 근의 합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얘가 나오거든요. 얘가 0이어야 돼. 뭐 마이너스 의미 없고요.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구해준 a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되고요.
두근의 곱은 뭐가 되나 그랬더니 a분의 c가 돼서 2a 마이너스 1인데 얘는 0보다 적어야 되잖아. 그러면 2a가 1, a는 2분의 1보다 적은 값이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볼 때 a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그래서 872번 풀이해 드렸고요. 873번으로 갈게. 2차 방정식에 있는데 한 개의 양수인근과 한 개의 음수인근을 갖도록, 그러니까 한 개의 양수인근과 한 개의 음수인근을 갖도록 그러면 그냥 두근의 곱이 0보다 적은 거예요. 그럼 판별식 할 필요 없이 두근의 곱만 보면 되는데 3-k죠. 얘 0보다 적다니까. k 넘어가면 큰 쪽이니까 3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보기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873번 해드렸고요. 874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제일 먼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양의 실근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두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요. 두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되겠구나. 이렇게 세 개를 조사해 주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판별식부터 조사하시면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할게. 자, 판별식은 4분의 D로 정리할게요. 절반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다 근데 요 K제곱 없어지고 2K가 나오고 마이너스 넘어가서 K는 2보다 크다가 됐고요. 두근의 합은 선생님 보니까 2K예요. 근데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0보다 커야 되는구나. 세 번째, 두근의 곱은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거든요. 얘도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근데 이제 얘는 뭐 K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잖아. 그럼 제곱한다면 3까지도 있으니까 늘 성립하죠.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보이시는 해에 잠깐 보시면 2보다 크다하고 0보다 크다의 교집합은 얘잖아요. 모든 실수와의 교집합 역시 얘거든요. 그래서 K는 2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이 유형 문제 풀이를 모두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적중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875번부터 문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실근의 개수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판별식을 봐주시면 좋고요. 또 아까 선생님이 설명드렸듯이 두근의 곱이 0보다 적어 그러면 판별식은 늘 0보다 큰 게 되거든. 그래서 A와 C의 부호가 서로 다른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항상 실근을 두 개를 가져요. 그래서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나머지는 다 조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사하면 되겠네. 얘는 판별식 조사해 볼까요? 4분의 D로 할게. 4분의 D로. 4분의 D로 판별식 조사해 보십시다. 절반이 지금 3이니까 3의 제곱 9 빼기 9야. 그러니까 0이 되니까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게 되고요. 얘는 판별식을 하면 4분의 D로 할게요. 4분의 D의 판별식을 쓰면 2의 제곱 4 마이너스 3, 7, 21 음수죠? 허근 같네요. 얘는 1의 제곱 1 마이너스 4 얘도 음수 같죠? 그래서 얘도 실근을 가질 수가 없죠. 얘 판별식은 5의 제곱 25 4, 2, 8이 16이죠? 0보다 커네요. 그러니까 실근을 갖겠네. 그래서 실근을 갖는 것의 개수는 3개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이 실근을 갖습니다. 876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그랬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건 얘가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A는 0이 아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A는 0이 아니구나. 두 번째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 2A-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0보다 커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나오고요. 이쪽 들어가면 4A 제곱 마이너스 8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 8a 나오니까 4a만 남잖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요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 그랬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요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마이너스 8분의 1 앞에 있죠. 그죠? 그래서 다 되는데 1번만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특히 잠깐 보시면 a는 0은 아니니까 0 요건 또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자, 876번 정리해 드렸고 877번을 같이 볼게.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그럼 중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만 잠깐 보면 요 얘기만 보면 판별식 이퀄 제로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K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요건 뭐 얘는 K에 관한 항등식 잡아주셔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문제를 구해보면 판별식부터 구해볼까? K-A의 전체단 제곱 마이너스 AC 그랬더니 얘가 됐죠.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이 됐고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B가 또 0이 되네요. K제곱 당연히 없어지고요. 여기 마이너스 2AK 있고 플러스 6K가 나오죠. 그러면 6 마이너스 2AK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다 그랬거든. 그럼 보시다시피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0이어야 되고 이 값도 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값이 0일 때를 우리가 잘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죠. 자, 6-2a가 0이어야 되니까 이 값이 a는 몇이 돼? 3이 되는 거고요. 요 a3을 요 식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9-b가 0이 돼야 되니까 b는 당연히 9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a에서 b를 빼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해드렸고요. 몇 번이죠? 877번이죠. 자, 이제 878번으로 갈게. 878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가 실근을 갖는데요. 그래서 요걸 1번씩 실근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4분의 D의 판별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5-K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럼 얘가 25 마이너스 10K K제곱 없어지죠. 그러면 10K가 적은 쪽으로 넘어가서 얘가 25가 되는 거잖아. 그럼 K는 2분의 5가 되겠죠. K는 2분의 5보다 어떻다? 적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적거나 같다는 걸 알게 됐고 두 번째 식은 허근을 갖는다고 그랬거든.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을 계산해 보니 1-4K인데 0보다 적어야 돼. 그러면 K는 4분의 1보다 어때야 되냐면 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 이 다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4분의 1보다 크고 K는 2분의 5보다는 어때? 적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모든 정수 K 값이요. 그럼 K가 될 수 있는 건 1과 2가 있으니까 정수 K 값의 합은 몇이 돼?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878번 해드렸고 879번을 볼게.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이퀄 제로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럼 우리는 뭐 여기서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 수 있는 거잖아. 합은 마이너스 5고 곱은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럼 알파 제곱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한 다음에 알파 베타 빼준 것과 같아지겠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5의 제곱 25고 플러스 4가 되나요? 그래서 29가 정답이 되겠다. 그죠? 빼기 4니까. 그래서 29. 그래서 879번의 정답 보기 2번이 됐고요. 이제 계속해서 문제 880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
삼승값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알파 베타 합이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의 곱이 10이고 그러면 알파의 3승과 베타의 3승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3승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뭐 요건 마이너스 27이 되겠고요. 30이죠. 30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90이 되나 본데, 그지? 그러면 70 63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63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63 880번 해드렸고요. 881번 같이 볼게.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서로 다른, 그럼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건 두근의 합이 0이고 두근의 곱은 0보다 적어, 이렇게 따져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근의 합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얘 0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단히 인수분해해서 k 값을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k 마이너스 5, k 플러스 1이 되고 따라서 k는 5 또는 마이너스 1이 된 거지. 자,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것 같아. 그지? 두근의 곱이 뭐가 돼? 2k 마이너스 4죠. 이게 0보다 적대요. 그러면 2k가 4가 됐고 k는 2보다 적은 값이어야 돼. 그랬으니까 5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882번으로 갈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한번 요 식을 보고요. 제일 먼저 1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두근의 합은 뭐가 된다? m이다. 두근의 곱은 n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미리 문제를 너무 짐작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 두 번째 식은 두근의 합이 알파 베타가 아니라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니까 요 두근 더한 게 뭐가 돼?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가 되잖아. 얘가 마이너스 n이래요. 그 다음에 두 개 곱한 값은 알파 마이너스 1하고 베타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인데 얘가 m이라고 하네. 그러면 결국에 여기 있는 이 값과 여기 있는 이 값을 잘 연립을 해서 m과 n을 구해내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m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식 대신에 m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m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n이니까 따라서 m 플러스 n이 2다 라는 거 알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은 뭐냐는 거지. 이 식은 선생님 보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이렇게 묶어주고요. 플러스 1이 m이다 라고 할게요. 얘는 n이고요. 요거 m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써지네. 다 넘어가 버릴까? 2m 마이너스 n이 1이다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요 식과 그죠? 지금 보이시는 요 식과 요 식을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해서 문제를 구하면 되겠어.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네. 두 식 더해버릴게요. 얘하고 얘를 어떻게 더하니까 3m이 마이너스 플러스는 없어지니까 3이고요. m이 1이구나. m이 1이면 n도 1이니까요. m의 제곱과 n의 제곱은 2가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문제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883번 같이 보겠습니다. 883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두근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인 방정식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a와 b의 값을 계산하라고 하는 값 보네. 그러면 요 식으로 우선 알파 베타의 내용을 보면 알파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5가 된 거고요. 두근의 곱은 7이 된 거네요. 그 다음에 요 식에서 얘기하는 거를 잠깐 살펴보니까 두근의 합이 여기서 마이너스 a인데 그 두근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래요. 두근의 곱이 b인데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라네요. 곱한 거라네.
그럼 AB 뭐 아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즉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은 우리가 계산하면 되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그러면 25에 14 빼서 11이 됐고요. 자, 그럼 다 끝났나? 그럼 여기서 보니까 마이너스 A가 11이야. 그러니까 A는 뭐가 돼? 11. 잠깐만요. 마이너스 A가 11이죠? 그럼 A는 마이너스 11이죠. 선생님이 조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부호가 틀렸네요. 자, A는 마이너스 11. 두근의 곱이 7이잖아요. 그럼 B는 77이 49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A 빼기 B 하니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60이 정답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네. 답이 마이너스 60. 883번 정리해 드렸고요. 자, 이제 884번으로 갈게요. 884번. 2차 방정식의 한근이 뭐 이렇게 됐대. 근데 이제 개수가 실개수인지 AB가 실수, 여기 있구나. 실개수야. 그럼 켤레복소수를 근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근을 1 플러스 i분의 2i라고 그랬으니까 분모와 분자에 우리가 이제 1 마이너스 i인 켤레복소수를 곱해서 실수화를 시키는 거지. 그래서 분모 2가 되고요. 여기 2i 곱하기 1 마이너스 i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셈은 이제 요 2하고 2는 약분하면 없어질 것이고, 먼저 i 마이너스 i랑 i 곱하니까 1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i가 되네.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제 얘 한근은 1 플러스 i가 있고 1 마이너스 i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거든요. 근데 얘가 2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된 거고, 두 근의 곱은 b인데 2예요. 그래서 b는 2가 된 거야. 그래서 a제곱과 b제곱은 얘도 4고 얘도 4니까 몇이 나와? 8이구나.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계속해서 885번 같이 볼게. 아까부터 계속 했던 유형 문제 다룰 때 많이 했던 건데요.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 0이 되듯이 베타가 들어가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분모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만 놔두면 얘는 알파와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알파분의 베타고 얘가 베타분의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알파듯이 여기다 베타로 바꾸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얘도 베타가 되는 거야. 따라서 알파 베타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뭐 간단하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뭐 구하는 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는 1이니까 뭐 이제 안 써도 될 것 같고,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다 라는 것이. 자, 그러면 3의 제곱 9가 됐고 마이너스 2니까 정답은 몇이 돼야 돼? 7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자, 적중 문제 맨 마지막 886번 같이 볼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 합은 1이고 곱은 6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때 얘의 두 근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 값이 알파일 때, 이 값이 벨타일 때가 근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2x는 알파 플러스 3이거나 베타 플러스 3이고, 따라서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3이거나 2분의 베타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두 근의 곱은 얘와 얘를 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얘 두 근을 한번 곱해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예. 잠깐 뭐 쓰다가 선생님이 지저분해서 얘랑 얘 곱합니다. 그러면 4분의 알파 플러스 3과 베타 플러스 3을 곱한 게 되잖아요. 알파 플러스 3과 베타 플러스 3을 곱한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4분의 알파 베타. 그 다음에 3알파 3베타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1이라고 그랬고 곱이 6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쓰면 되겠네. 그래서 요 값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 그래서 곱은 6이고 합은 1이니까 이렇게 됐겠다. 근데 이거 4인데 왜 선생님이 쓰다가 보니까 좀 빨라져 가지고요. 자꾸 요것도 잘못 썼죠. 분모 곱했으니까 4인데 선생님 갑자기 왜 6이 나왔지? 그러면 이제 따라서 전체적인 내용은 6분의 18 되나 봐요. 그래서 또 6을 썼네. 내가 뭐 오늘 6에 무슨 죄송합니다. 잠깐 다시 지울게요. 여기는 어이 미안해라. 선생님 그 영상 편집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실수한 게 그대로 들어가겠는데 잠깐만요. 곱이 6이고 합이 1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4분의 18 2분의 9가 정답입니다. 아 참.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었던 문제. 자, 고난도 문제는 좀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